시작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윤석열. 아하, 스톤 피버. 아니, 스톤 좀 피버, 억지야. 스톤 피버 좀 너무하네. 조금 억지야. 스톤 피버. 지금 갑자기 화왔어 그래서 스톤이었구나. 그렇지. 어, 존스톤은 되고 왜 스톤 피버는 안 돼요? 그냥 준스폰이라고만 하잖아. 그래도. 그러면 석 피버? 아니, 근데 이준석이라고 안 하, 우리 이준석이라고 안 하, 이준석인데 준스톤이라고만 하지, 이를 붙이지 않잖아. 어허, 아무튼 윤석열, 성렬이 형 다뤄야지. 윤석열 씨. 이 시대의 남은 마지막 테란의 희망? 테란의 희망인가? 그 이영호의 108터렛을 이은 최후의 109번째 터렛 아니었어요?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니네, 그러면. 앞서서 11개의 터렛이 더 있어야 되네. 어. 그래야 아니, 120번째 터렛이 되지. 아니, 이영호도 나락을 갔는데. 그럼 이 발언은 우리 서결이 형님도 나락을 갈 것이라는 어떤 예언인가요? 에? 아니, 지금 나락 아니었어요? 현실을 제대로 보통- 파악하지 못하고 계셔. 약간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 이제 나락에서 극락으로 올라가야 할 준비를 하는 단계 아닌가요? 중락이면 뭐 아.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움츠려져 있는 단계고 앞으로 비상할 것이다. 에? 어? 비상이라고요? 아니. 어. 날아오를 것이다. 상황이 비상이긴 하죠, 좀. 비상이긴 해. 그건 맞아. 많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녹음은 하고 있는 거예요? 녹음하고 있죠? 뭐, 다 하고 진짜요? 있겠지. 아니, 이런 거 말하지 말았어야지, 그냥. 아,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다니. 눈치가 없네. 실제로 그렇게- 초보임. 지금 개드립 하고 있어서 엄청 재밌었는데. 실제로 초보임. 어. 양해 부탁. 우리 이제 유튜브 3주차? 많이 해서 3주차? 3주차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그냥 세 번째? 그치. 세 번째가 정확한 표현이지. 그치. 근데 어쨌든 사실 이제 적어도 이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씨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왜요? 빼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자꾸 왜 그래요? 그렇게 떡하니요? 대선 나오시겠다고 최근에 입당까지 하신 분을 왜 이미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미 권우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순장조야. 이미 아니야. 순장했어. 왜 이렇게 가능성을 벌써부터 선차단을 하냐고. 왜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왜 인정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 무한히 저기 마이너스로 수렴하는 그런 무한 아니죠. 점점 떨어지고 아니, 있는 아니. 것 같은데. 형, 무정란이 태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니. 잘못된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요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윤석열이 뭐 대권을 잡기에는 어렵다고 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모르는 거라니까? 이게 아직까지 나는 뭐 민주당이나 뭐 다른 진영들이 방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아직까지 근데- 나는 좀 잠재력이 있다고 봐. 조금. 모르는 건 맞는데 이 사람도 아직 정치를 모른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긴 해. 아니,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 사람이 올라갈 게 보이면 희망을 갖고 가는데 떨어질 것만 보이면 희망이 안 보여. 너무 지금 윤석열 행보가 과거 안철수 그거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솔직히 안철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그건 나도 동의. 안철수 아니, 이상이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부마항쟁 어떻게 할 건데요? 뭐 그거는 그렇다 쳐. 그것도 그렇다 쳐. 지난번에 매일경제 쪽에서 인터뷰했던 거 이번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식품 위생을 낮춘 것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위생법이 너무 강해서 딴 걸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커 이런 건. 뭐 주 120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게 똑같은 인터뷰에서 나온 거야. 이 사람의 지금 레전드가 하루하루 경신되고 있는데 이거 충채 형님 이거 감당 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내가 약간의 어떤 변호를 해주자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초짜의 실수인 것도 맞고, 뭐 조금 이 양반이 감이 좀 심하게 없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금 이게 앞에 한 4주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또 다시 좀 반등하는 기미 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점점 진짜 더 나락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더 큰 똥볼을 차지 않는다면 조금 이렇게 야권에서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네. 아니, 야권의 구심점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응, 응. 지금 이 사람이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너무 그 여야 양쪽에서 한쪽은 똥이다 한쪽은 설사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이 낫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똥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여태까지 윤석열이 무언가 본인의 정책을 말한 적이 없어. 아, 그건 맞아.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점까지 심. 왔는데 없다는 건 그냥 없다는 거야. 이게 맞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급조된 인물인 건 맞아.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급조된 인물이야. 그리고 사실 드러날 미천은 다 뽀록이 나게 돼 있는데 이 양반은 좀 너무 빨리 뽀록이 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내 개인적인 평가는 입당도 너무 늦었어. 입당 많이 늦었죠. 그거는 인정하지. 근데 그리고 난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입당한 것 자체도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근데 왜 그 늦게 했다 빨리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올림픽 주간에 그걸 해서 뭔 의미가 있어. 화제성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적인 면에서 너무 그 안 좋은 방식이다. 아, 라는 거. 오히려 본인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냥 지금은 스리슬쩍 물에 물 탄 듯 넘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아서 도망칠 거면 그렇게는 안 하지. 너무 늦게 했으면은 아예 좀 너무 야당 지지자들의 반감을 너무 많이 사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진작 갔어야지.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좀 걸렸던 것 같아. 야당에 들어가자니 자기가 이제 어떤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을 지휘하면서 야당의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 보내는데 어떤 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 본인도 대구 가가지고 그게 좀 캥기는지 약간 좀 문제적인 발언을 좀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자니 겐세이 당할 게 조금 꺼려지고 늦게 들어가자니 너무 야당 사람들의 반감을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조금 고민하다가 들어간 게 이 시점인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늦었다. 근데 차라리 그럴 거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랑 사전에 미리 그런 걸 협의를 해놓고 조금 미루는 형식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런 식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입당한 것도 보면은 하루 이틀 전에 말해달라고 그 회동을 하면서 말을 했는데도 안 하고 그냥 막 한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내가 너네들한테 준석맘으로 정치당하긴 했지만 그거 미리 얘기했으면 준석이가 초석 가가지고 딱 얘기하지 않았을까 언론에 입당하시기로 했대용 이러면서 약간 솔직히 가능성 있다고 보거든 나는. 그래도 그랬으면 그렇게 많은 데미지가 있지 않았겠죠. 이미지적인 소매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을 테고. 아니, 문제는 그게 없어.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본인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니 뭐 어떤 크고 작은 말실수니 이런 걸 다 떠나서 아까 쿠마가 말했듯 본인의 비전이 없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제시한 한국 사회에 뭐가 문제고 자기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만의 해결책은 뭐고 어떤 정책 아이덴티티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시한 게 없고 그리고 어떤 그간의 행보로 보아서 과연 적절한 네이밍이 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 정책이라든지 구상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거를 나는 소화해낼 수 굉장히 있을까? 지금 간접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있어? 아 그래? 그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2등 시민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어. 120시간에 120시간 노동에 쉽지 않아. 그런 식품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은 이거는
2등 시민을 만들어서 이제 못 사는 사람 살게 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약간 이제 그 어, 국민 갈라치기 느낌? 어. 근데 그러면 이거 약간 예전에 그 고 장관님 때 자궁계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랑 일맥상통되는 게 아닌가. 뭐라고? 돌고 돌아서 음. 그 우리 예전 조 장관님 한 분 아, 조 계시잖아. 장관님, 그렇지. 조 장관님께서 가문계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근데 조금 약간 왼쪽 버전, 오른쪽 버전? 아. 어허. 근데, 그니까, 사실, 킹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고 느낀 게 문득 얘기 들어보니까, 대구 가가지고 뭐, 밀란 관련한 발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뭐, 여러 가지 조금 행보들을 볼 때, 좀 그렇게 느껴질 만한 여지가 있긴 한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람을 뭐 지금 얘기를 할 거리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기에는 어쨌든 야권, 뭐, 국민의힘 사람들까지는 모르겠어. 내 주변에 국민의힘 지인한테 한번 물어본 결과로 자기는 사실 윤석열을 지지할 마음은 없다고 했거든? 왜냐면 본인은 당원이기도 하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지. 굳이 뭐 윤석열을 지지해야 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도표나 반문표만 국민의힘이 흡수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야권이 약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또 신문에 계속 나잖아. 언론에 나와주고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맨날 등장해 주는데 한 번쯤은 다뤄야지.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는데 근데 나는 얘- 음, 얘기거리가 참 없네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봐? 그니까 윤석열이라는 이제는 이제 정치인이 돼버렸잖아. 본인이 뭐 진짜 하고 싶었든 하고 싶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 근데 어떻게 봐? 다들 뭐 느낌이 있어?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의 감상, 평가 어, 이런 거? 물론 이 사람이 어떤 그 정계 메인스트림에 들어오게 된 것 자체는 상당히 강렬한 임팩트를 가지면서 등장했고 음, 인지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약 스타덤에 올랐으니까. 그렇죠. 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치 인지도만한 게 결국엔 없지. 얼굴을 비춘다라는 게 그리고 꾸준히 노출된다라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건데 그치. 어, 이 사람은 그거를 그 이슈를 자기의 인기로 뭔가 환원하지 못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의 대항마 이게 원툴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현 정권이 점점 지나가고 이제 다른 여권의 주자들과 싸울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정책과 얼마나 대단한 정책적 전략,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들고 올지 이런 게 정말 미지수에다가 본인의 어떤 이런 구설수까지 겹치니까 저는 생각보다 이 사람이 더 빨리 리타이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어, 네,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음, 다른 사람 한번 생각 또 들어볼까? 쿠마 어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 복이 정말 없다고 느껴. 그건 맞지. 어, 이게 결국 본인이 모자르면 본인의 주변에 누군가가 세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모자르다밖에 말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맞건 틀리건 윤석열이 대권 주자라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적어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투표에서는 내가 어떤 팀이지만 그 왼쪽 오른쪽을 떠나서 포용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옆에서 대답하지 말라. 저 사람은 좌파다. 이런 식으로 불편한 질문에 대해서 편가르기를 일단 해서 공격을 하는 참모진이 있고 아, 그런 참모진에 대해서 끌려가는 느낌을 준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본인 자체도 그렇게 특출난 게 없는데 주변은 더 개판인. 음, 음,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 본인의 정치력도 떨어지고
보조해주는 사람들 수준도 떨어지면 져야 된다. 이런 게 내 결론이다라고 적극 할 수 동의. 있어. 적극 DTD다. 동의. DTD.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어. 떨어져야 될 것이고. 네, 입당 시기가 늦었다고 얘기한 것도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뭐 자기의 위치를 확보했으면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킹은 어때? 윤석열이란 인물에 대해서 어떤 감상이라든가? 좀 전에 말했던 거랑 되게 유사한데 그냥 원래는 이 사람이 좀 똥 좀 뿌리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똥을 많이 뿌리고 있더라고. 아, 조금 뿌릴 것 같았는데, 조금 그러니까 아, 그 옛날에 안철수 때 마냥 똥 좀 뿌리고 한 시즌 끝나면 사라지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뿌리고 있더라고. 그러면 한 시즌 못 간다는 소리? 아니 못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음, 가기는 할 것 같아. 가기는 하는데 이제 어떻게 끝나냐. 그러니까 시즌 솔직히 그 롤 할 때 시즌 중에 티어 중요하지 않잖아. 시즌 종료할 때 아, 티어가 그치. 중요하잖아. 종료 티어가 그치. 공식 티어지. 그치. 결국 결과가 어, 중요하지. 스킨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니까. 막 그래서 그러다가 육설 정지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똥 싸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싸고 있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음, 음, 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중에 제일 긍정적인 평가인데 이게 잠재력을 평가를 아, 해주잖아요. 그치. 그래도. 맞네, 어, 맞네. 이만한 평가가 어딨어. 그 잠재력이 근데 플러스 쪽으로는 안 갈 것 같고 마이너스 쪽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음, 근데 또 저는 지금의 어떤 화제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은 또 모른다고는 생각해요. 나도 그래서 약간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런 지점이 있고. 근데 나는 내 평가를 말해보자면 나는 솔직히 이 사람이 정치가 여의도 정치인들의 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과정을 보면은 검찰총장한테 이제 추미애한테 두드러 맞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 사람을 넣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른바 반문의 수장 같은 느낌으로 그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야권의 지지부진한 야권을 대표할 만한 대선 후보가 되고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본인이 어떤 출마 결심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지금까지 이른 건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옆에서 이렇게 꼬드긴 사람들이 있을 거냐 나가셔야 됩니다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그 사람들이 솔직히 제일 나쁜 놈이 아닐까 싶고 아까 쿠마가 말한 옆에서 대답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윤석열을 꼬드겨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들이 아닐까. 솔직히 나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의도에서 정치밥 먹는 분들한테 이용당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사그러들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들긴 하거든. 꼭두각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용할 카드인 거고, 여당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희생해줘야 되는 어떤 뭐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가 민주당 입장이라면 그 야권이 분열되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냉수 떠놓고 제발 단일화가 안 되게 해주세요. 단일화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약간 빌고 있지 않을까? 음, 그런 느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견 동의를 합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이런 캐릭터가 여지껏 윤석열만 있던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보면 반기문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전 대선을 보면 안철수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나는 그러한 어떤 그 이른바 그러니까 그 제도권 정치 외에서 수혈되는 어떤 해마다 있는 때마다 있는 그런 약간 이렇게 한번 반짝하고 사라지는 음, 그런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기는 해 궁극적으로. 그렇네요. 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 인간적인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매력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그, 뭔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내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내가 야권의 지지자라면 무슨 질문을 하고 싶냐면, 오케이, 난 문재인이 싫어. 반문이라고 쳐? 근데 반문이면 굳이 윤석열이 아니어도 되거든? 반문인 거잖아. 그런 지점에서 그,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이어야 하냐라는 질문에 우리 같은 유권자들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네 말이 일리는 있다? 라고 생각하게 해줄 만한 어떤 그거를 좀 던져주긴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뭐 인격적인 것이든 정책적인 것이든 뭐든. 음, 근데 쿠마가 왜 이 이렇게 부분에서, 조용하냐? 이 부분에서 보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그나마 긍정적일 수 있는 건 반문이란 것 자체도 있지만 야당 인사가 아니었다는 것도 엄청 크다 생각하거든. 왜냐면 야당이 결국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일 야당인 내부에서 혁신적인 게 실질적으로 있던 건 아니거든. 아, 물론 이준석 당대표가 된 건 무척 큰 혁신 중 하나겠지만 그래서 당장 그 당의 구성원들이 바뀌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 음, 심지어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친박이 지금 대놓고 나서진 못하지만 세력 자체는 되려 더 셀 수 있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친박은 좀이라는 생각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있지. 어.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황교안 전 권한대행께서도 문재인 감옥 가기 싫으면 빨리 풀어줘라. 그치. 그리고 우리 전 대통령님들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걸 보이다가 누군가는 저 가치도 품고 가는 게 맞나라는 회의감이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음, 실제로 지금 윤석열이 그걸 의식해서 그런 말을 실언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지지하고 싶은데 이게 대놓고 제1야당을 지지하기가 좀 힘든 음, 그런 부분을 긁어주는 게 있었나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큰일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반문이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체성은 싫은 사람들, 그런 중도표들. 실질적으로 그렇지. 음. 뭐 결국 이게 상대평가잖아. 그치? 맞아. 정치의 상대평가. 상대평가지. 내가 빵점에도 상대가 마이너스 1점이 되면 내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음. 부분에서 이미 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어. 마이너스 이미지가 이제 민주당의 마이너스 이미지랑 그러니까 서로 비벼지려 그러는데 뭐 어느 계층에서는 이미 뒤집어졌을 수도 있고 그걸 다시 한번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각 정당에서 어떤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나온다 치고 뭐 입당을 하면 당내 경선을 하겠으니까 뭐 윤석열이 되고 뭐 어디에서 누가 나오고 어디에서 누가 나온다 치면 솔직히 메이저 정당 후보들 기준으로 보면 나는 윤석열이 가장 종합적인 면에서 스탯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특히 어떤 TV 토론 같은 데 나가면은 나는 진짜 만약에 이재명이 후보로 나오면 신나게 요리조리 괴롭힘 당할 것 같다는 느낌. 만약에 TV 토론 100분이면은 터렛이 몇 바퀴 도는 거야. 그건 잠깐 조금 그거, 상상했어. 그건 좀 아찔하긴 해요. 어, 그거를 좀 빠르게 고쳐야 될 텐데. 근데 그거 못 고쳐. 그거는 평생 이분이 나이가 거의 지금 60대잖아. 아닌가? 50대인가? 거의 그렇지 그러니까 않나요? 60이라고 60대 다 치면 됐으니까. 6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 이제 60. 이제 그러니까 그거 못 고치고. 근데 그게 조금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그 정치인을 평가할 때 어떤 정책적인 면을 보고 또 뭐 비전을 보고 인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 근데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 좀 친한 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고개를 흔드냐고 보다가 좀 뭐랄까 집중이 안 된다고 정신 사납다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엄청 커. 말에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이건 음, 조금 그나마 좀 고쳐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그리고 들면은 도리도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 그냥. 이게 맞고 틀리고 의견을 듣기 이전에 그냥 싫어져.
보면서 싫어. 짜증이 나지. 화면 보기 싫어지는 좀 그런 느낌.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문재인이 잘생긴 얼굴 덕을 좀 봤잖아. 그러니까 영화. 그런 것 마냥 이것도 약간 본인의 이 고개 돌리는 습관도 조금, 뭐랄까, 그냥 이유 없이 좀 괜히 화면 보기 싫어지는 조금 그런 느낌도 있고, 예. 나는, 저는 예. 아니, 얘기해. 저는 사실 예시를 후보자 토론으로 들었는데, 만약에 당선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연초 연설이나 뭐 어떤 국가 행사에 연설에 이제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어, 만약에 그때까지도 그거를 못 고치셨다고 하면은 조금 보기 힘들 것 같은 느낌? 아니야, 나는 그것까지도 괜찮아. 그건 어쨌든 우리나라 안에서잖아. 근데 예를 들면 임기 중에 해외 순방을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미국에 갔어. 뭐 국빈 방문이든 공식 실무 방문이든 백악관 갔어. 바이든이랑 얘기하는데 막 고개 막 도리도리 막 하고 있어. 와, 그거 음. 이야. 그거 생각하면 근데 할수록 아찔해지는데. 근데 그것도 참아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이명박 박근혜 사면이 거의 키워드로 나올 텐데, 그치. 음, 그러니까, 이제 국힘이란 당 때문에 그걸 해야 될 텐데, 그걸 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바로 이제, 결자해지 드립 나올 것 같은데. 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넣을 수 있느냐. 음, 이것도 이제 또 핵심적인 키워드가 됐거든요.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해도 역풍이 불기 정말 좋거든. 그치. 둘 다 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보다 문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입당을 하셨는데, 이 옛날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뭐 대선 나온다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반기문 씨가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캠프에 외교관파랑 정치인파가 이렇게 갈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음, 아무래도 외교관파들이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외국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떨어져서, 근데 반기문 본인이 외교관 출신이니까 외교관파의 입김이 더 셌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반기문 캠프의 이상한 발언들이나 판단들이 그것 때문이다라는 어떤 이제 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윤석열이 집권을 하면 그 검찰 라인파, 그러니까 원래부터 윤석열 파였던 사람들과 국민의힘 쪽에서 일종의 수혈을 받은 조인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파가 분열돼서 조금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라는 좀 걱정의 지점도 있고, 근데 나는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거는 이제 당선됐을 때 얘기니까 그때 이후로 고민해도 되는 거고, 다른 걸 떠나서 내가 느꼈을 땐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반대파들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난 아직까지는 분명히 윤석열이 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그런 동력은 남아있지 않나 싶은 건 있어. 음. 내가 너무 좋게 봐주는 거야. 나 이제 아니지, 준성맘에 이어서 서결맘 되는 거니? 뭐, 일단은 두 개 합치면 그거는 이미 돌창이 있었고. 돼버리네요. 그건 이미 있었고. 뭐라고? 두 개를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두 개를 합치면 둘 다 돌 좋아하니까, 뭔가, 어, 돌창이다. 돌을 너무 좋아하시네요. 여기 이제 어허. 하스스톤까지 하면, 완벽하네요. 와, 시작해요, 형. 3일째 오졌다. 그냥 시작해. 뭐 이 사람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이슈 파이팅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슈, 끊임없는 이슈를 생산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나는 그게 조금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슈 파이팅은 그, 이슈에 대해서 되게 감각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정치인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말 그대로 주목을 받으려고 이슈 파이팅을, 이니시에이팅을 거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신속하고 또 국민적으로 보기에도 타당하고 또 어떤 학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답변을 연이어 쭉쭉쭉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까지의 어떤 발언들로 봤을 땐
그 이슈 파이팅을 걸 만한 본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참모진도 그걸 받쳐줄 만한 역량이 안 되거든. 근데 저는 본인도 만약에 그걸 안다 한들 이거 말고는 뭐 방법이 방법이 없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동감, 형이 동감. 아까 말한 게 딱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뒷받침해줄 참모진의 능력도 안 되고 본인의 능력도 안 된다면 이거는 그냥 정책 수립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도를 걷기보다는 사도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반강제예요. 맞아. 근데 이렇게 솔직히 그 말이 맞긴 해. 이 이슈로 떠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이슈에서 멀어진다면 저는 이 사람이 과연 레이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서도 회의적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의 결과물이 이런 120시간 같은 게 아닐까? 그냥 솔직히 뭐 부마항쟁을 알면서 그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그치, 같고. 그치. 네, 그거는 좀 그렇고. 이제 120시간 드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의 산물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게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도 좀 크지, 그치, 전체적으로. 크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그냥 감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말이, 그러니까 학자나 특히 학자 출신들이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그치, 뭐냐면, 그치. 맞아. 무슨 말 할지 알겠어. 본인이 학술적으로는 그게 맞는 정의일 수 있는데 그걸 대중이 보는 시각에서 어떻게 잡히느냐,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 맞아, 맞아.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그냥 국민 여론 보니까 홍독부 못 참지 바로 폭발, 이런 거 때리는, 이런 게 엄청 감각 있는 행동이거든 맞아. 실제로. 그리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상대 당이 이재명 같은 경우가 엄청 감각 있는 편이거든. 그치. 그 감각이 정말 타고났지. 이게 참모진이 뛰어난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의 그 감각이 엄청 좋아. 그걸 따르는 것도 능력이라고 치면은 이게 엄청 날카롭고. 내가 봤을 때 그거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거 본인 감각인 것 같고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감각도 떨어지고 참모진 감각도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여지껏 보기로.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여태까지 그 싼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만히 있으면 못 치워. 그것도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의 그 윤석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 모습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은 마무리됐고 자 그러면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시다.